네, 라이온 투자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 라이브 방이 2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관련된 질문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한 주의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월요일에는 디스트리트 문호준 팀장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U20 축구 선수단이 준우승, 기적의 준우승을 거머쥐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 제가 주말 사이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축구와 경제의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축구 잘하는 사람, 그리고 경제,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시야가 넓다는 건데요. 네. 우리 이강인 선수도 볼만 보지 않고 전반적인 시야가 굉장히 넓고요. 또 투자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하루하루의 시황만 보지 않고 전반적인 시황, 그런 전반적인 시황의 네. 시야를 좀 체크를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야가 넓으신 우리 팀장님도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시야가 넓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야가 넓은 사람이 투자를 잘하는데 팀장님은 시야가 좁으시네요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다행이고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의 업종을 깊게 파고드는 것 대비해서는 조금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자체는 사실 시야가 넓고 좁고를 떠나서 시장에 대한 분석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었다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잠깐 휴식 기간을 거쳤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이 꽤나 반영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FOMC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이제 금리 동결이 되고 대신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정도의 큰 호재가 아니라면은 이번 결과가 증시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또 가장 큰 이슈이죠. 바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잘 이제 참고해서 투자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데 반도체는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매년 계절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올해도 1월부터 한 4월, 5월까지 오르고 떨어질 거라는 말씀을 이미 지난해 말부터 드렸던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그런 반도체 업황이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라든지에 대한 악재 때문에 더욱더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한 4분기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그 외에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4분기부터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회의를 두고 좀 관망세가 짙었던 6월 17일 시장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문호준 팀장님과 오마이 주식 함께하고 계시고요. 공감 토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시 찾아온 테마주 전성시대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내외적인 증시 주변 환경 불확실성과 상승 모멘텀 부재 속 시장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성 단기 수급 집중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다시 찾아온 테마주 전성시대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테마주가 강세를 띠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테마주가 정말 큰 상승을 보인다면 좋겠지만 테마주를 트레이딩하는 사람치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시에서는 지수가 하방을 크게 보이지는 않아도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려운 시장일수록 테마주가 활성을 부린다라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수소차 쪽에서는 풍국주정 같은 종목, 물론 수소차는 테마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테마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뉴스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업종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UCI 같은 경우는 유증 소식에 또 크게 올랐고요. 컴텍 시스템은 글쎄요, 삼성의 인수 루머가 또 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고
부방과 쿠첸은 이제 쿠첸이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또 크게 올랐습니다. 상당히 테마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것인데 어찌됐건 우리는 뭐 아까 앵커님의 소개처럼 이강인 선수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러니까 크게 보고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테마주를 놓칠 수는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4차 산업혁명 중심에 있는 뭐 수소차나 전기차, 5G, 사물인터넷 같은 업종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도중에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소차가 올라가는 것은 내리막했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5G는 이미 지난주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기차나 사물인터넷 관련된 그 외에 이 4차 산업혁명 업종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보유 중이시라면은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속적인 보유가 가능하겠고요. 그 외의 업종들, 과거부터 이런 위아래 변동폭이 컸던 업종들은 남북 경협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게임, 제약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도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꽤나 크게 나왔고요. 엔터주들은 이게 슬금슬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게임주도 마찬가지고요. 제약바이오도 셀트리온의 호재와 함께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현 상황에서 탑픽 종목을 꼽아보자면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이 화장품 내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화장품도 지금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타 종목 대비해서요. 1쿼터의 매출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실적이 매우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바닥권에서 한 투자 자산의 5% 정도 비중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ICT는 전기차 쪽에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상당히 이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지만 전기차가 우리나라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존의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소차를 밀고 이런 업황 때문도 있겠지만 인프라가 깔리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포스코 ICT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그 수혜가 예상되고, 또 포스코 계열사들이 공장을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화 하면서 포스코 ICT가 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포스코 ICT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투자 쪽에서 이슈라면 바로 비트코인의 1,000만 원 재돌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080만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그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기술투자가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덴트가 빗썸, 옴니테일도 빗썸, SCI 평가정보는 자체 거래소를 운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도 테마주의 특징이 뭐냐면 대장주는 계속 가고요. 그 나머지는 올랐으면 내리고 내렸으면 오릅니다. 아직 안 올랐으면 오르고요. 그 관점에선 비덴트가 일단 상당히 변동성이 컸던 테마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주가 상승폭이 적었다라는 점에서는 비트코인 강세, 반대로 주식시장이 약세면 테마주 강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덴트에 대한 일단 짧은 시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탑픽 종목 다 짧게 짧은 기간에 유망한 종목들 3종목 꼽아주셨는데요. 한국화장품, 그리고 포스코 ICT, 비덴트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일단 오늘장에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수소차 관련주에서도 오늘 이슈성으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단기성인지 아니면 이제 조금 장기성으로 갈 만한 테마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팀장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제 사실 수소차 같은 아까도 손을 이렇게 들어드렸지만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게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올라라고 하는 경우는 이미 올라간 경우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뉴스에서는 이쪽 산업이 되게 성장하고 있고 좋다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미 올랐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즉 수소차도 지금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이 파동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짧게, 그러니까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짧게 보면 되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타국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차 테마에 대한 팀장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화해 이슈와 또 경기 부양 정책, 이 상반된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상해 종합지수였습니다. 자, 오늘 마감 상황은 교보증권 GBK 최호건 연구원 연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약보합 출발한 상해 지수는 현재 0.2% 오른 2,88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심천 지수는 0.5% 내린 8,76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전장 상승폭을 키운 상해 지수는 미중 무역 갈등 지속과 5월 경제 지표 부진 등 여러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상승폭을 반납하며 다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미중 무역 갈등 상황을 보면 여전히 양국의 협상 타결은 요원한 상황이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송환법 철폐 시위에 대해 이해한다고 언급해 양국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라 이후 양국 협상 타결의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양국이 이달 말 열릴 G20 회의에서 만나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지만 아직 그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시장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해 시장의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업종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건강관리 업종이 1% 넘게 상승하였고 그 밖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에너지, 자유소비재 업종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IT, 필수소비재, 부동산 등의 업종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 최호건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좀 후반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탄력이 둔화되는 양상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올려주고 계십니다. 첫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부자되자 꼬기호님의 종목입니다. 카페24에 대해서 아직 매수 전이시고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고 계시는데 어떨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 매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카페24. 네, 사실 카페24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한번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네, 카페24가 사실 제가 지난주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 빠지기는 했지만 딱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로 6만 원대인데요. 6만 원대에서는 일단 많은 비중을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크지 않은 비중이라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투자하신다면 10만 원 하단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시장에서 경쟁 상대가 크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이래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카페24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10만 원 하단까지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의견이 아직도 유효하시다는 거죠? 네, 왜냐면 한 주 동안 시장이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카페24는 시장보다 더 빠지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정말 투자 비중이 한 5% 정도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점점 방향을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잡으면 좀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5%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페24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적게 5% 정도의 비중으로는 매수 타임이 좀 적기이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요즘 매수 타이밍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이것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의 의견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승규리, 이승규님의 종목입니다. 자, 아스탈연대계 시청률이 5%대로 하락했다는 소식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낙폭을 4.6%까지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케이블 채널에서 시청률이 5%, 7%까지 나오는 건 그렇게 나쁜 성적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드라마인지라 워낙 기대가 컸잖아요. 그리고 또 대작인지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시작한 드라마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거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지금 그런 그런 반응인데 네. 계속해서 연일 주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기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제가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네, 제가 네. 텔레비전을 안 봐서 근데 이 아스탈연대기는 어찌됐건 스튜디오 드래곤과 연관되어 있고 또 시장에서 관련주이기 때문에 중요한 드라마라고 생각이 돼서 안 그래도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카톡방에 아스탈연대기가 재밌나 물어봤더니
6회부터 재밌어졌다 뭐 이런 아, 6회는 피드백이 최근이네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들어와 주신 분들도 아싸리 연대기가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뭐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제가 사실 이런 시청률이라든지 재미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모두 투자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즉 이 실적이 나쁘다 혹은 시청률이 낮다 모두 다 악재라는 점이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됐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큰 악재가 발생하지만 안 된다. 실적으로 따지면 뭐 영업이익이 10억이었는데 2억으로 줄었는데 그 다음에 적자 전환이 됐다라는 내용만 아니라면은 주가는 반등하기 마련이거든요. 기술적으로라도.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싸 같은 경우가 5%대로 낮아졌는데 정말 이게 3%, 2%대로 낮아지지만 않는다면은 주식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비중은 네. 적게 들어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지지해줬던 그 지지선이 88,000원 정도입니다. 88,000원 정도니까 길게는 한 88,000원 아래까지 정도만 조금 노려보시고요. 68,000원, 88,000원이요. 88,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길게는요. 아, 길게. 짧게는 일단 뭐 한두 번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면 매도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도 매수 관점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비중을 적게 가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많이 떨어졌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라고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코코리코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토니모리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화장품주가 다 좋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토니모리 개별적으로만 좀 잘 가더라고요. 다른 화장품주들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렇게 주가가 잘 가더니 최근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지금이 매수의 기회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 비디비치라는 또 주가를 이끌었던 주요 모멘텀이 최근에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말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클리오가 화장품들 다 떨어질 때 올랐고요. 이제는 오늘은 토니모리가 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까도 앞서 소개해드린 부분이지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겁니다. 화장품 업종도 대표적인 순환매 종목이고요. 업종 자체의 순환매도 있고 업종 내 종목 자체의 순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한국 화장품을 굳이 왜 말씀드렸냐. 한국 화장품이 아까 특별히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안 올랐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오를지 내릴지 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말씀드린 취지 자체는 순환매가 돌고 있다. 즉 많이 올라간 건 떨어진다라는 그 배경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아쉽지만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인데 25만 원이 사실 지지 라인이었죠. 121선과 그리고 과거 고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25만 원을 이탈하면서 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혹시 보유 중이라는? 아니요, 이제 매수하기 아. 적절한가 지금 타이밍에?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굳이 투자한다면 다른 화장품주가 나을 것 같고요. 한국 화장품을 추천해 주셨죠. 화장품 사실 한국 중에서는. 화장품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상황을 또 봐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네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서 시장이 아니라 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바로 내일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한국 화장품이든 아니든 덜 오른 종목이 매력적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장세에서는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처럼 실적이 좋아지진 않았더라도 나빠지진 않은 종목, 그리고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은 종목, 이런 것들을 공략하신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 화장품이 신세계 인터내셔널보다는 나은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는 또
강력하게 또 추천은 못 해주시겠다.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절대 못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두 분이나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강철새 가슴님 그리고 김세누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HLB는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ABL 바이오는 전날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7%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매수가는 김세누님의 매수가로 체크를 해볼게요. 31,700원에 비중이 크시네요. 54%라고 하십니다. 물론 손실이고요. 보유 중인데 향후 방향 좀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인 방향성은 올라가는 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손실 중이니까. 자, 어떤 의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ABL 바이오도 사실 비슷한 분석인 게 바이오 내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이 오를 때 이제 그동안 올라간 부분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운 장세, 요즘뿐만 아니라 늘 어려운 장세에서는 또 어려운 장세여도 연속성이 있는 시장이 있는데 요새는 연속성, 지속성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르면 떨어지는 시장이라는 점 계속 기억하시면서 물론 제가 그러면서 단타를 뭐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FTSE 또 시장에도 지수에도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에도 신규 편입되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수급도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이 3만 원에서 한 3만 8천 원 사이에 박스권이 형성되다가 3만 8천 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3만 원대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즉 박스권이 형성됐다라는 것은 박스권 바닥을 지지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쉽게도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끌어모으다가 요새 팔고 있다는 점에서는 박스권을 지지하기보다는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29,000 거의 한 3만 원대이거든요. 그래서 종가상 3만 원을 좀 이탈하면은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 다시 올라가면은 만약에 ABL 바이오가 다시 올라서 한 3만 3천 원대를 회복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바닥을 정확히 다지는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리하자면 종가상 오늘 물론 3만 원 이탈하긴 했지만 내일 한 번 더 3만 원 구간을 이탈한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3만 3천 원을 돌파한다면 그때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네요. 네. 네, 그러면 한 종목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도부님의 헬릭스 믹스입니다. 20만 원에 30% 보유 중이신데 가을까지 기다려보면 좀 될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유무상증자 이슈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는 꽤 장기간 동안 빠졌습니다. 3월,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다시 지난해 말 구간까지 떨어졌는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이 또 2018년 연초부터 형성되어 온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7만 원 정도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헬릭스 믹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담 6월 말이죠.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의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이번 주 좀 예상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는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호재보다는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17일부터 미국 그 무역대표부가 중국 제품에 대한 이제 관세 추가 관련된 공청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대규모 2020년 대선 출정식에서 대선 정책을 공개할 예정이죠. 좋은 얘기 하겠죠, 웬만해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큼지막한 이슈가 3개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조금은
기대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아닌가. 물론 이 FOMC에서 정말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뭐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장이 또 막 올라간다기보다는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트리트 문호준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